자, 조건부항이 56페이지죠, 그렇죠? 56페이지. 다른 속도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A라는 영역, 얘가 B라는 영역. 그래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영역이 뭐냐? 이것은 바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그랬으니까 모든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PA. 이거 중에서 B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전 영역이 되고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P에 A 교집합 B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 PA 곱하기 뭐가 돼? A가 일어났다는 가정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래서 이게 뭐다? A 교집합 B를 구하는 방식이고 A 교집합 B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뭐 해주면 구해준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하냐?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구해보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어떻게 된다고? B분의 뭐가 된다? P에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 그래서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PB에다가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A 교집합 B를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든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든 만나 PB든 이 세 개가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독립사건 이렇게 이야기한다. 독립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종속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사건이다 라는 말의 뜻은 B, 이래서 얘는 뭐가 되냐? 얘는 뭐가 돼?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뭐가 된다고? P, A 곱하기 PB가 된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P에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태로 구해졌을 때 우리가 A하고 B는 독립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주는 경우는 뭐 한다고? 종속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러분 독립사건, 종속사건을 뭐 한다? 구분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독립사건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성질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P, A 교집합 P가 P, A 곱하기 PB 이렇게 돼 있으면 A하고 B는 독립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립하면 P의 A 교집합 P의 여집합은 역시 P의 A 곱하기 B의 여집합. 그러니까 A하고 B가 독립사건이면 A하고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B,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이 모든 것들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얘가 성립하면 이 나머지 세 개, 얘가 성립하면 이 나머지 세 개의 것들이 다 만다 독립사건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립사건의 중요한 성질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독립사건의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독립사건의 확률. 자, 이것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독립시행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자, 1의 문이 나왔어.
두 번째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영향을 받냐고?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이런 시행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트라이얼을 한 그 사건 자체가 바로 독립시행을 했다. 그 독립시행을 해서 마다 나오는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뭐한다고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의 눈이 뭐한다? 뭐 2번 나와라.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야.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고 나오고. 이런 3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 나왔다라는 말은 6분의 뭐가 돼? 1. 여기도 6분의 1, 6분의 5 이렇게 됐다는 소리지. 여기는 뭐가 돼?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여기는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됐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가 3번 중에서 2번만 나와라 이런 소리야. 나올 확률은 뭐가 되고 6분의 1. 이건 몇 번? 2번. 나오지 않은 확률은 6분의 5. 몇 번? 1번. 그래서 우리가 n번 시행했어. 내가 n번 무슨 시행? 독립시행했어. 내가 맞다 나오고자 하는 것이 r번 나왔다. 한 번 시행, 이건 한 번 시행, 1회 시행이 나올 확률 맞다고 1회 시행이 나올 확률 P에 몇 번? R번. 나오지 않을 확률 1-P에 n-R번. 이것이 바로 맞다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수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내용의 전부다. 이 내용의 전부다. 이게 이론의 전부인데 이 이론만 알면 나머지는 다 이제 문제에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다. 없는가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또 문제 위주로 옛날에 1번 꼴번을 풀었으면 이제는 뭐하냐? 2번, 4번 이런 위주로 문제를 쭉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73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137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373번인가요? 373번이요. 앞에 영자가 일자로 보입니다. 예, 눈이 안 들었어요. 예, 눈이 마탱이가 간 거죠. 풀어져요? 아니요. 373번이 안 풀어져요? 아니, 풀었어요. 374번도 풀어봅시다. 수학에서 배반사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독립사건? 배반사건이 무슨 뜻이냐? 교집합. 그래. 독립사건하고 배반사건은 틀립니다. 안 풀어져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만다고 PA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A는 4분의 1, PB다라고 하는 건 뭐냐? 3분의 1이고 만다 B의 여집합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됐습니다.
자, 이것은 계산 어떻게 한다고? B의 여집합분의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말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A가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지금 뭐라고? 배분 사건이라고. 그러면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냐고? 3네. 아니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냐고? 뭐가 되지? A가 되는 거지, 그치? 어? 네. 왜 그러냐면 뺄 게 없다니까. A에서 B를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바로 PA가 되는 거지. 4분의 1이 되지. 여기는 3분의 2가 된 거야. 됐어요. 자, 다음에 조건방률 377번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요?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은 40% 남학생이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해주는 게 좋냐고,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은, 전체 학생, 이게 이제 뭐, 남자는 0.4, 여자는 0.6,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여기는 자전거, 동그라미. 자전거 아닌 거.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자전거로 등교한 남학생은 전체 20%. 자전거로 등교한 남학생은 0.뭐가 돼? 24%다. 전체 24%. 그러면 뭐가 되겠니? 자전거로 등교하지 않는 남학생은 뭐가 되겠어? 0.16 이렇게 되겠지. 이 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학생을 택할 때 남학생일 때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 뭐 중에서? 0.4 중에서 0.4분의 뭐가 돼? 0.24이라는 것이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계산하면 이렇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40분의 24 4, 6, 24, 10 얼마 돼? 0.6 이렇게 되겠지. 자, 378번 해보십시오. 예, 잘 안 풀어진 모양이에요. 자, 지금 뭐라고 좀 돼 있죠? 1등 당첨 제비가 1개.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이 당첨 제비 1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그냥 표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니까요.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1등, 여기가 2등,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돼 있다. 1등이 나올 경우는 자 이게 1등은 총 1개가 있어요. 1등은 1개. 1등은 1개. 2등은 몇 개가 있다고? 5개. 5개가 있죠. 여기는 위에는 몇 개가 있죠? 다 해서 몇 개라 그랬죠? 10개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위에는 4개가 되겠죠.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한다고?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근데 이게 당첨 제비는 다 해서 몇 개가 되지? 6개. 그렇지, 6개가 되는 거지. 당첨 제비는 6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왜 너가 혼동을 했을 거냐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0.6. 10 컨비네이션 2분의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를 뽑은 것 중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당첨제비가 어쩔 때 당첨제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6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고 4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거나 또는 6개 중에서 뭐 2개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로 우리가 당첨제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좀 뭔 말 하는지 지금 이해됐지, 그치? 6개 중에 2개 이렇게 할 때 당첨제비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1등이 나올 그 중에서 1등이 나올 어쩔 때 1등이 나오냐 이 말의 뜻이겠지. 어쩔 때 1등이 나오지? 10 컨비네이션 2분의 뭐가 돼? 하나에서 하나를 뽑고 당첨제비가 나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돼?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거나 하나 중에서 하나를 뽑고 뭐가 돼? 5개 중에서 하나를 나왔거나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당첨제비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안 나온 거 외적인 거에서 하나 뽑고 나온 거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당첨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게 당첨제비를 뽑았는데 이런 소리지. 뭐가 되라고 그 중에서 1등이 꼭 나오라. 뭐 이거 서로 없어요. 1등이 나왔다는 말은 뭐가 돼? 여기에서 하나 뽑고 이쪽에서 외쪽인 것에서 하나 나오고 1등 나오고 그 다음에 2등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 뭐 결론은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64, 24 더하기 뭐가 돼? 3, 5, 15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4, 여기는 뭐가 돼? 5 이렇게 되겠죠. 부가될 표시고 여기는 뭐가 되니? 39가 되나요? 네. 계산해주니까 얼마? 3, 1, 3, 13분의 3이라는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과학률 2에서 381번 문제를 제가 첨언해 볼까요? 다음은 고등학교 A반 B반의 학생 수를 조사해 맞는 표이다.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뽑는 한 명이 남학생일 때 뭐한다? 그 학생이 A반 학생 남학생이라고 남학생의 총수 다 해서 몇 명이니? 35명이에요. 35분의 그 중에서 뭐 한다고? A반 21 이게 답이 되겠지. 원래는 이제 50분의 35분의 50분의 21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였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7, 5, 35, 7, 4, 5분의 3 이렇게 되겠지. 383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문제가 풀어져요? 답이 나오는 거 중요하지 뭐 구한 거야 뭐. 예, 아무나 그럴 수 있죠. 맞긴 맞아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설명해 줄게. 왜 그러냐면 그런 허리몽탕한 태도를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자, 뭐가 되냐면 음악 동아리 회원수는 총 48명이랍니다. 이게 48명이에요. 각 회원은 기타와 피아노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이 동아리 회원 중 기타를 선택한 회원은 각자 10명? 다 해서 16명, 기타는 16명이 됐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피아노는 당연히 뭐가 돼요? 32가 됐다. 이런 소리겠지. 그 다음에 이 기타를 포함한 회원은 남자는 몇 명이 되고 10명, 여자는 6명 이렇게 돼요. 이 동아리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는 한 명이 피아노를 선택한 회원일 때 이 회원이 남자일 확률은 8분의 5다. 자, 피아노를 선택한 사람, 자,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볼까요? 피아노를 선택한 마다 남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32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그러면 피아노를 선택한 회원, 이 회원 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동아리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는 한 명이 피아노를 선택한 회원일 때 피아노 32분의 뭐한다? 선택한 회원 때 이 회원이 남자일 확률 X. 이게 얼마라고? 8분의 5다 이런 소리야. 근데 48분의 X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 볼까요? 이 동아리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는 한 명이 피아노를 뭐한다? 선택한 회원일 때 피아노를 선택한 회원은 뭐가 되지? X. 피아노를 선택한 회원은 뭐가 돼? 48분의 원래 32야 원래는. 응?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아니 총 사람 수는 48명이고 그 중에서 기타는 16명이 되므로 당연히 뭐가 된다고? 32명이 뭐 한다고? 피아노를 선택을 했다 이 말이야. 뭔 말을 하는지 이해됐니? 그 중에서 뭐 한다? 피아노를 선택한 사람 중에서 뭐라고? 남자의 사람 수를 X명이라고 한다면 여자의 사람 수는 뭐가 돼? 30 빼기 X가 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문제를 읽어보라고. 이 동아리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는 한 명이 피아노를 선택한 회원일 때, 그러니까 총 인원수는 피아노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남자는 X다 이 말일 것이다. 이해됐니? 그냥 그것이 바로 8분의 5가 된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계산하니까 뭐가 돼? 그래서 X는 뭐가 되니? 20명. 그래서 여기가 20명이 된다 이런 소리야. 여기가 20명이 된다 이런 소리야.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냐고? 여기는 바로 12명이 되겠지. 이해됐니? 이해 안 되는 게 어딘데? 아니 근데 답이 18명. 여자 회원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여자 회원수는 이거 더해야 여기는 사람 수가 나오는 거지. 아니 여자 회원수는 이걸 두 개로 더하기야 나오는 것이지. 왜 엉뚱한 소리를 해? 아니 표를 만들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냐고. 피아노를 선택한 여자는 12명이라고. 근데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이 동아리 여자 회원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타를 선택한 여자 회원도 있고 피아노를 선택한 여자 회원도 있을 거 아닌가. 두 개로 더하라 이 말의 뜻이라고. 자, 그 다음 자. 자, 3800으로 갑니다. 3800. 자, 빨간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 3개. 여기다 써볼까요? 500원짜리 동전.
뭐가 되냐? 여기는 3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 5개가 들어있고 노란 주머니 여기 빨간 여기는 빨간 노란 주머니에는 뭐한다? 500원짜리 5개 100원짜리 3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를 임의로 택해서 동전 1개를 꺼낼 때 이 동전이 빨간 주머니에 들어있는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을 구하시오 였습니다. 뭐 한다고? 원래 내가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동전 1개를 꺼낼 때 빨간 주머니에 들어있는 100원짜리 동전의 먼저 뭐가 되지? 2분의 1이 됐겠지. 왜? 빨간을 선택하려 노란을 선택하려 이런 말의 뜻이야. 그 다음에 빨간 주머니에는 다 해서 몇 개가 있지? 100원이 아니 8개. 8개의 동전이 있는데 뭐하냐? 빨간 주머니에 들어있는 1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원래 이제 8 컨비네이션 1분의 5 컨비네이션 1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16분의 5라는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387번 문제 보십시오. 자, 상황 한번 해볼까요? 자, 6개의 당첨권을 포함해서 20개의 행운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준성이와 경은이가 차례로 행운권을 임의로 한 장씩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뭐한다?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반. 뽑은 행운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좀 돼 있어요. 자, 준성이가 먼저 뽑아. 자, 뽑았을 때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얼마니? 20 컨비네이션 분의 예? 20분의 그렇죠. 왜 그러냐면 2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 컨비네이션 1분의 6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준성이가 뽑으라고. 그 다음에 이게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곱의 법칙을 써야 돼요. 곱하기 19분의 19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가 어려워? 1초당 걸리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다음 390번으로 가볼까요? 자,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60%는 버스로, 나머지 40%는 걸어서 등교한다.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일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버스, 여기는 뭐 한다? 버스, 여기는 도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온다라는 소리예요. 버스는 뭐 한다? 0.6, 도보는 뭐가 돼? 0.4는 도보. 그 다음에 버스로 동료 학생이 뭐 한다? 여기는 지각, 여기는 지각 아니야. 지각 아니다 이 말이야. 지각 아니다. 여기는 지각. 그런데 뭐 하냐면은 버스로 등교한 학생이 20분의 1이 지각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뭐 한다?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이 지각했다. 0.6에 뭐 한다고? 20분의 1이 뭐 한다? 지각을 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명수를 100명으로 잡아버려 그냥.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 60명, 40명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 60명에 뭐 한다? 20분의 1. 여기다 20분의 1을 해봐봐. 얼마가 돼? 3. 그러니까 버스로 온 사람은 지각은 3명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 57명은 지각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걸어서 등교한 학생 도보는 뭐가 돼? 15분의 1이 지각을 했어. 이게 어렵다, 이게. 이게 15분의 1이 명수가 딱 안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뭘로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제 1000으로 할 수밖에 없고, 600, 400, 이게 30, 57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 400명이 지금 뭐라고? 400명에 15분의 1. 15로 나눠 떨어지긴 하냐? 2. 뭐가 되니? 30. 뭐가 돼? 100이니? 이거 100 안 나눠 떨어질 것 같아. 나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가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0.6. 진짜. 0.4. 혹시 내가 못 풀까 봐서 이게 뭘로 해주려고 그랬더니 어림없네요. 자, 0.6에 뭐가 되지? 20분의 1? 0.0. 그럼 뭐가 되니? 0.05? 0.03? 아니, 20분의 1이니까 곱하기 얼마가 돼? 0.05인데 여기다가 뭘 계산하냐? 0.6을 곱하기 해야 되지? 0.03. 0.03인가요? 네. 그러면 0. 뭐가 돼? 5, 7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돼? 0.4 얘 뭐가 돼? 15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10분의 이게 4가 돼요. 그래서 뭐가 돼? 150분의 4 150분의 4 여기다 써놓을게 그냥. 뭐라고? 150분의 뭐가 돼? 4 여기는 150분의 147 뭐 이렇게 되겠지. 14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걸어서 등교한 학생이 15분의 1 지각했을 때 이 학교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지각하였을 확률. 지각은 어떻게 지각을 하는 거지? 얘가 지각하는 거지.
이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돼? 0.04 100분의 3 더하기 150분의 얼마? 4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300분의 300분의 3을 곱하면 9 여기는 2로 곱하면 8 그 다음에 뭐가 돼? 300분의 17 확률은 300분의 17이 있네요. 아, 계산하기가 뭐 같아가지고 뭐. 계산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 네. 하시면 됩니다. 자, 391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프를 항상 표를 만들어라. 표를 만들어라. 표를. 뭐에서는 종속 사건의 확률에서는 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성이 김신 사람의 비율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라니까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라고? A지요. 여기 B지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에 김씨, 여기 김씨 아닌 사람. 그랬더니 A 지역 조사에 따르면 성이 김신 사람의 비율이 김신 사람이 뭐한다? 비율이 A 지역은 뭐가 돼? 4분의 1이 되고 B 지역은 6분의 1이 됐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지역 A, B의 인구수의 비는 5대 3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8분의 5가 되고 여기는 8분의 3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건 전체 인구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럼 뭐가 되냐? 두 지역 A, B의 사람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성이 뭐한다? 김씨. 그러면 뭐 해주면 되겠니? A 지역에서 김씨가 될 수 있고 B 지역에서 김씨가 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가 돼? 8분의 5. 8분의 5 곱하기 3 더하기 8분의 3 곱하기 얼마?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에 395번으로 갑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 B에서 생산하는데 A 공장과 B 공장의 생산량은 각각 전체 제품의 20%와 80%다. 자, 여기다 또 이렇게 이런 거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이게 뭐가라고 되어 있지? A 공장, B 공장 이렇게 돼.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공장은 뭐가 돼? 0.29, B 공장은 0.8을 생산한다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A 공장 이렇게 되고 불량품은 각각 뭐가 된다고? 4%와 8%이다. 4%하고 뭐한다? 5%가 된다.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선택하였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이것은 이제 이거 만드는 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지?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량품이 될 경우는 0.뭐가 돼? 2 곱하기 4% 0.04 이게 A 공장에서 불량품이다 이런 소리야. 뭐한다? B 공장에서 불량품이 된다 이런 소리야. 전체 불량품이었는데 그게 어떤 거라고? A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 0.2 곱하기 0.04 이게 바로 답이겠지. 뭐한다고? 불량품이었는데 A 공장에서의 불량품 이게 답이야. 계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문제를 그냥 읽어보시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이 딱 돼요. 이게 바로 종속 사건을 불량품이었는데 어떤 불량품? A라는 공장에서의 불량품. 삼구를 해보세요. 아니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 하려고 했더니 쌍문제로 다 됩니다. 옛날에 처음에 엄청 열심히 풀었던 했죠. 지금은 이상하게 됐지만 한때는 그래도 열공을 했었어요. 갈수록 얘가 3000% 빠지는데 미쳐버리겠어요. 잘 안 돼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A 주머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검은 공 2개, 흰 공 하나 이렇게 있고 B 주머니에는 뭐한다? 검은 공 2개, 흰 공 2개가 있답니다. 자, 두 주머니 중 임의로 하나로
주머니 중 임의로 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만나 꺼낸 두 개의 공이 모두 검은색일 때, 모두 무슨 색이 된다고? 검은색일 때 택한 주머니가 비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니? 어떻게 될 수 있지? 검은색이 지금 뭐가 지금 최종적으로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공 두 개를 끄집어냈는데 두 개 다가 모두 다 검은색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A라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두 개, B라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두 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검은색이 나온 거지. 이것 중에서 뭐한다? B라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두 개. 이 문제 맨날 하는 거 같지 않아? 이거 보내, 이거. 동그라미, 세모 보내, 세모. 이거 문제잖아. 이건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100%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안 나오면 너희한테 선생님이 정신이 뭔가 이상한 사람이지. 이거 나오는데 100% 나온다고 했는데 틀린 사람은 더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지. 미쳐버립니다. 아니 시험 문제 100%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틀려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이재명 말대로 어쩌자는 겁니까? 계산할 줄 알아요? 아니요. 계산은 못해요? 대박이네요. 네, 계산 혹시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자, 여기서 나왔어요. 나 지금 다 했으면 몇 개로 선택하죠? 지금 3개 중에서 2개. 자, 내가 A랑 주머니로서 먼저 선택했어요. 응? 그 중에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2개 중에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B라는 주머니 2분의 1 뭐가 돼? 4개 중에 2개를 선택했는데 2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돼? 2분의 1에 뭐가 돼? 4 커뮤니케이션 2분의 2 커뮤니케이션 2. 이게 답이겠지. 뭐 2분의 1은 어차피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 뭐 이제 알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3분의 1인가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은 3인가요? 3분의 6분의 1. 답은 3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으로 갑니다. 유형 7번은 그냥 400번으로 해보십시오. 뭐, 두 문제는 했을 것 같아서 400번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맞았어요.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네. 이해를 했다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403번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러면 틀릴 수가 있죠?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임을 증명하시오. 쌤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하고 B의 여집합, A 여집합과 B,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다 서로 독립된다. A, B가 서로 독립이면 P, A 여집합 B는 당연히 뭐가 돼? P 곱하기 P, B가 된다라고 지금 돼 있으니까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서로 무슨 사건이므로 당연히 배반 사건이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그렇지? B하고 B의 여집합이 당연히 서로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는 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교집합과 A 교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서로 배반 사건인 거죠. A하고 지금 A하고 누구를 따지는 거야? B하고의 교집합을 따지는 거야. 근데 B하고 B의 여집합은 서로 전혀 달라. 그러면 A하고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과 A하고 이거의 교집합도 어차피 B 안에 들어있어요. B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되고 얘는 뭐가 돼? B의 여집합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놈과 이놈의 교집합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은 서로 뭐가 되겠어? 배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유형 9번으로 좀 갈 건데요. 유형 9번이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장 408번으로 문제를 제가 풀어봐 볼까요?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고 뭐한다? B하고 C는 서로 뭐한다? 배반이랍니다. 자, 이랬을 때 P의 A는 뭐가 돼? 4분의 1이 되고 P의 A 교집합 B는 뭐가 돼? 6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란 말은 P의 4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돼요. 뭐 아니면 B 이렇게 쓰세요. 스몰 B 이렇게 쓰세요. 그럼 스몰 B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고? 당연히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PB예요. P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고? P의 B 합집합 C 이게 9분의 7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어떻게 구하지? P, B 더하기 P 얼마? C 이렇게 구하겠죠. 왜 우리가 교집합을 안 빼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온 거죠. 그렇죠? 근데 PB가 3분의 2야. 9분의 6이 된다라는 소리니까 PC는 9분의 2이 되겠지. 네. 자, 다음에 409번 문제 해보십시오.
이게 막 고민을 엄청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PA다라고 하는 건 4분의 1이라고 좀 되어 있네요. 지금 P의 뭐라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것은 3분의 1일 때 PB의 값을 서로 구하시겠습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면 이건 다, 이것도 다 독립이라고. 다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돼? P의 곱하기 P의 뭐가 돼? P의 여집합. 이건 뭐가 되지? P의 A의 여집합, 그 다음 PB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니? PA가 지금 뭐가 돼요? 4분의 1이잖아요. PA가. 네. PB가 X라고 하면 PB의 여집합은 1 빼기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A의 여집합이 PA가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4분의 3이 되겠죠. 이해돼요? 진짜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4분의 3x고 이렇게 되니까 4분의 2x. 그 다음에 이것은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네? 이해가 됐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x는 뭐가 돼? 6분의 1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네, 어떻게 틀려요? 아니요, 맞아요. 틀릴 리가 없잖아요. 틀리면 뭐 우리 어디 가야 됩니다.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자, 414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과 같이 상자 A, B에 숫자가 적힌 카드가 각 5장이 들어있다. 1, 2, 3, 4, 5. 그 다음에 2, 2개, 3, 2개, 5. 아, A다라고 하는 것이 A다라고 하는 것에 1, 2, 3, 4, 5가 있고. 아니. 1, 3, 1, 2, 4. 아, 1, 3, 1, 2, 3가요? 네.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병입니다. 1, 3, 1, 2, 3. 이렇게 있다. 이게 A라는 주머니예요. B라는 주머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 2, 3, 2, 3, 5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우리가 5개가 들어있는데 두 상자 A, B에서 각각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나 A, B 이게 뭐 한다고? 짝수가 되라고. 짝수. 그러면 짝수가 된다는 말은 뭘 해주면 되냐? 짝수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짝수가 되죠? 홀수. 그다음에 홀수가 되거나 홀수를 하고 홀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건상으로는 고배 법칙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다? 짝수하고 짝수를 이건 확률을 이게 뭐뭐 하고 뭐뭐 하라 이런 개념이라고. 이것은 두 개를 더하라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자, 처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돼? 홀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와야 돼. A에서 홀수가 나오고 B에서 홀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야. 자, 홀수 이거 확률로 계산해도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5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홀수는 뭐가 돼요? 5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짝수 뭐가 돼? 5분의 2. 짝수 5분의 2. 그러니까 뭐가 돼? 25분의 뭐가 돼? 9 더하기 3. 25분의 13이 들어가게 되겠지. 자, 415번 문제를 보십시오.
표정이 뭘까? 틀렸다는 거죠. 그죠. 자, 민준이네 학생들의 미술 점수는 1차, 2차 수행평가의 점수를 합한 것이고 1차, 2차 수행평가에서 A, B, C를 받을 때의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수행평가에서 민준이가 A, B, C를 받을 확률은 뭐가 돼?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6분의 1로 같을 때 민준이의 미술 점수가 80.1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단 뭐한다? 각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받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민준이가 A, B, C를 받을 확률은 각각 1호 이렇게 되어 있고 봐보세요. 민준이가 80점에 지금 맞아, 민준이 미술 점수가 80점에 지금 확률을 좀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민준의 반 학생들의 미술 점수는 어떻게 한다고? 1차와 2차의 수행 평가의 점수를 합한 것이고 1차, 2차 수행 평가에서 A, B, C를 받을 때의 점수는 각각 이것이다. 1차, 2차 뭐 이거와 같다. 이 수행 평가에서 민준이가 A, B, C를 받을 확률은 각각 이렇게 되고 이 민준이의 미술 점수가 80점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지금 좀 복잡한 거야? 어이, 미술 점수는 어떻게 한다고? 1차, 2차 수행평가의 점수를 더하면 된대. 더하면 된대. 그런데, 더하면 되는데, ABC, 1차, 2차 수행평가에서 ABC를 받을 때의 점수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 A점 맞으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겠지. 근데, 두 수행평가에서 민준이가 A, B, C를 받을 확률은 각각 이렇게 이거와 같다. 이 민준이의 미술 점수가 뭐한다? 80점의 확률을 구하시오. 어떻게 80점이 나오는 거야? 참 미치겠네. 어이, A. 그러니까 1차 수행평가에서는 60점이 넘어야 A를 주는 거고 2차 수행평가에서는 40점을 넘겨야 A를 주는 건데 근데 어쩐다고요? 뭐지? 그러니까 지금 민준이가 뭐 해야 돼요? 민준이가? 80점을 넘겨야 되는데요. 80점으로 넘겨가지고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80점을 맞겠는가라는 소리야. 뭐가 돼? 60점, 20점. 이렇게 하면 80점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점? 50점, 30점. 50점, 30점.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돼? 40점, 40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80점 맞는 방법은 이제 알았대요. 이거 두 개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돼야 되겠어요. 처음에 뭐라고? 60점을 맞아야 돼. 3분의 1이 돼야 되고. 2차에서는 뭐가 돼야 돼? 2차에서는 6분의 6분의 1을 맞아야 돼. 이거나 또는 뭐가 돼? 50점을 맞았대. 그럼 B가 돼야 되지. 뭐가 돼?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되면 되지. 그 다음에 뭐가 되면 돼요? 6분의 1이 되고 얼마나 돼요? 대답하네? 3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되면 되지. 이게 답이에요. 80점 맞는 답을 몰라가지고 100점 맞으면 되지 뭐 또. 참. 이해됐어요?
자, 418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의 동전 던지는 게 뭐라고? 독립시행이라고. 자, 뒷면이 앞면보다 2번 더 많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는 소리니? 4 마다 뒷면이 뭐가 돼? 4 앞면이 뭐가 돼야 돼? 2 나와라 이 말의 뜻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한 개의 동전을 6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럼 난 뒷면을 그냥 뒷면을 주인공이라고 할게. 뒷면. 그러니까 6번 던져서 4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한 번씩에서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건 4번 나오고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얘는 2번 나와라. 이게 답이야. 자, 뭘 기준으로 보냐 이 말의 뜻이에요. 419번 문제 해보십시오. 안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어느 음료수 회사에서 이벤트로 만다 음료수 10병 중에서 한 병의 비율로 만다 10분의 1이 만다 한 병 더 라는 글씨를 새겨 이 뚜껑을 가져온 고객에게는 음료수 한 병을 경품으로 준다라고 한다. 이 음료수를 만다 3병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만다 한 병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이 10의 4승분의 3의 K승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3병 중에서 3병 중에서 뭐 한다고? 이 음료수를 3병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뭐가 돼? 3병 중에서 한 병은
한 병, 뭐가 돼야 돼? 당첨이 돼요. 한 병 더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야 돼. 한 번 더. 그러면 당첨 한 번 더라는 것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니? 10분의 1.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10분의 1이 뭐가 나오고 한 번만 나오고. 뭐가 돼? 10분의 9는 뭐한다? 9번 나와라. 이런 소리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그런데 자, 한 병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한 병을. 아니, 한 병 더 받았다니까? 세 병 중에서 한 병이 한 번 더라고 써져 있는 병으로 이제 한 병을, 한 병 더 받았단 말이야. 그 한 병에는 어떤 글씨가 써져 있어요? 어? 한 병 더? 아니, 뭔 말인지 못 알아먹네. 문제를 읽어보라고. 어느 음료수 회사에서 이벤트로 음료수 10병 중에서 한 병의 비율로 병뚜껑에 한 병 더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독립생이라고. 10병에서 한 병은 항상 그렇게 글씨가 써져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하냐? 뭐한다? 한 병 더라는, 이 한 병에 한 병 더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을 확률은 10분의 1이라고. 모든 병마다 한 병 더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을 확률이 10분의 1이다. 그 한 병 더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을 그 확률이 10분의 1이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 10분의 1은 뭐 한다고? 이 뚜껑을 가져온 고객에게는 음료수 한 병을 경품으로 준다라고 한다. 이 음료수를 3병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를 뭐 한다? 받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니? 3병 중에서 한 병에는 뭐 한다? 10분의 1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10분의 1이 뭔데? 한 병 더라고 새겨져 있는 놈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 이 말의 뜻이라. 10분의 9는 뭐 한다? 2번이 나오면 될 것이다. 그럼 어쩐다고? 3병 중에서 한 병은 뭐 한다고? 한 병 더라는 뭐 한다? 경품을 나는 받을 것이다. 그럼 경품을 받았어 이제. 그러면 한 병 더 받았을 거 아니니? 그 한 병 더에는, 그 한 병에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어야 돼?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이놈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거기는? 10분의 9가 새겨져 있어야 되겠지.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보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면 K 값이 아니, 씨앗되는 소리 말고, 이거 봐. 이 말을 좀 들어봐.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가 좀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3병 중에서 한 병에는 뭐 한다고? 한 병 더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나머지 2병은 꽝이라고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럼 나는 뭐 했다는 소리니? 이제 한 병 더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거기에는 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어야 돼?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나는 뭐가 된다는 소리니? 이 음료수 3병을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이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10에 뭐가 돼? 4승분의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돼? 3에 뭐가 돼? 3에 4승, 3에 6승, 3에 7승이 되겠네요. 이해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근데 그럼 저기 10분의 9를 곱하는 이유가 경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10분의 1이 곱했더라면 경품을 2번 받는 확률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럴 때는 경품이 2번 받는데 그러지만 2번 받는 게 아니야. 한 번 받고, 그럴 땐 되게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3번 해가지고 2번 받으면은 경품을 또 2번 내가 해야 되고, 3번은 3번 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받아버렸다면 경품을 3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3번에다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따져줘야 돼요. 그런 경우는 너무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 장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424번 문제 풀고, 너가 425번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423번으로 내가 풀어볼까요? 누가 425번 문제 풀어봐. 어느 펜션에서 방을 예약한 후 취소할 확률은 뭐가 되냐? 3분의 1이라고 한다. 이 펜션에서 취소할 확률을 고려해서 뭐한다? 3개의 방에 대하여 뭐한다? 5건의 예약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방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고려해서 3개의 방에 대하여 5건의 예약을 받았을 때 어쩔 때 방이 부족할까? 응? 어쩔 때 방이 부족합니다. 지금 5건의 예약을 받았는데 아니 어쩔 때 방이 부족한지 잘 모르겠어? 예약이 방 개수보다 더 높지. 예약이 방이 지금 부족하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예약한 방의 취소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좀 돼 있잖아. 그러면 5건의 예약을 받았는데 몇 건을 취소하면? 한 건만 취소하거나 몇 건을 취소할 때? 한 건을 취소했을 때. 아니 5건의 예약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건만 취소하면은 방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3개의 방이니까 2명은 이해했어요. 1명이 취소하거나 1명이 취소만 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방이 부족하다. 학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뭐가 돼? 5 컨비네이션 제로에 취소를 하면 3분의 1에 제로수 3분의 2에 뭐가 돼? 5수 이럴 땐 방이 부족한 꼴이 되지. 그 다음 뭐가 돼? 5 컨비네이션 1에 3분의 1은 한 번만 일어나고 3분의 2는 4번 일어나면 이럴 때는 방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두 개로 더해주면 방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예요. 자, 425번 문제를 본인이 풀어보십시오. 풀어져 있는데 23번. 예.
맞았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겠죠? 8분의 3 곱하기 계속해서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짝수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4, 6, 8, 10.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얼마. 뭐 이렇게 이거 두 개 더하기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다음 시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일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뒤쪽의 문제를 한 번 더 상문제 위주로 한 번 더 풀거나 아니면 앞쪽의 문제를 제가 풀어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걸 택할래요? 여기 3문제를 다시 풀거나 아니면 여기를 다시 풀어주거나. 예. 근데 만약 여기 3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전 그냥 이거 복습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이 공부를 안 해보셨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합니까? 단지 뒤쪽의 문제가 시험 문제에 훨씬 더 잘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뒤쪽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한 김에 확실히 알아버리고 공부를 조금만 하면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오늘이 내일이 잘 알겠지만 내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면은 이제 어떻게 뭐가 끝나야 돼요. 수원하고 이제 확통은 이제 내일 뒤쪽에 한 번 더 하면,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면 사실은 끝나요. 그게 이제 6월 7일 날 하지 말고 6월 6일 날 합시다. 왜냐하면 헌충이 되니까. 어디 집에 또 가시려고요? 아니요. 저 6월 6일 날 놀러 가시는 거구나. 아니 7, 8일에 그 고모네랑 어디 여행 간다고. 8일 날 그럼 갔다 와서 늦게 오세요. 네. 늦게 오시면 되니까 6일 날 저기 수업을 하시면 돼요. 6일 날, 6월 6일 날. 예를 들면 7일 날 어차피 제가 바빠요. 7일 날 저기 앞에 한 4시간 정도 해야 돼서 4시간 반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6일 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6일 날 쉬는 날에서 딱 좋아요. 그 다음에 8일 날은 5시니까 그때면 오지 않나요? 물어볼게요. 근데 만약에 네. 그 이후에 온다고 하면 네. 저 6월 3일에 대선이잖아요. 예. 그때 해도 돼요? 아니, 해도 되긴 하는데 내가 좀 쉬려고 그러죠. 2월 3일날 그거 쳐다보면서 욕하고 막 이제 그런 거죠. 뭐 아니면은 이재명이가 떨어지면 제가 수업을 못합니다. 솔직히. 붙으면 좋아서라도 어떻게 하겠는데 떨어지면 쇼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사실은 수업 못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6월 3일날 수업하기가 쉬울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붙으면 6월 3일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그때 통화를 한번 해보죠. 근데 6월 3일날 어차피 선거니까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그래서 6월 3일날은 그냥 신혼을 합시다. 네. 6월 4일날은 안 돼요? 6월 4일이요? 어차피 수요일날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6월 4일 되면은 그날 수업하고 다음 주 6월 4일, 6월 6일. 야자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가지고 야자 안 하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 4일, 6월 6일인데 그러면 그 다음 주 7일, 8일 쉬면 14일 날 와야 되는데, 이야. 9일 날 올 수 있어요. 아니 9일 날 왜 와 이 새끼야. 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디 할 것인가를 생각을 조금 할게요. 해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앞부분 공부를 해오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따로 그걸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계속 복습하고. 거기 공부를 하고 아까 그 부분도 공부를 해오시면은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자꾸 안 하니까 제가 좀 자꾸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6월 1일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확률과 통계를 딱 끝냈으면 6월 6일 날을 하고 6월 6일 날은 예를 들어 수원 내가 옛날에 그 질문 받을 거 수원 질문 싹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6월 8일 안 되면 6월 9일이라도 와야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6월 9일이든 6월 10일이든 한번 와야죠. 8일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일단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